물론 이 만남과 초대 이전에 뭐 진행된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 꿈과 목표를 확립해야 되고, 두 번째, 결단을 해야 되죠. 뭐 세상 모든 일에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장 또 중요하다고 했던 명단 작성.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만남과 초대인데요. 만남과 초대 이전에 명단 작성까지는 그야말로 뭐 혼자서 속된 말로 우물딱주물딱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떤 결과는 나올 수 있겠죠. 그 자체의 결과는. 그렇지만 만남과 초대는 실질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자기 혼자서 집안에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바깥에 누군가 다른 사람과 이제 만남이 필요한 거거든요. 남의 비즈니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이제 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사이드 행동이죠. 바깥으로의 행동이고 다른 사람과의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과 초대를 잘 하려면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이제 사전의 준비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꿈과 목표도 확립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이 결단도 확실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명단 작성에 정성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이런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을 때 만남과 초대라는 이 첫 번째 행동이 잘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되기도 하죠. 만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미팅에 초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또 그것보다는 오히려 또 가장 또 흔한 것이 또 거절이 따르는 것이 바로 만남과 초대입니다.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오래간만에 한번 만나자 그러면 벌써 그동안 잘 전화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사람이 촉감이라는 것이 있죠. 촉이라는 것이 있어서 왜 만나자고 하느냐. 그동안 뭐 1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더니 갑자기 전화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거절이라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런데 뭐 성사됐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거절됐다고 해서도 그 상대방한테 거절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별 문제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하여간 이런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이해하시고 만남과 초대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자세, 만남과 초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 스포츠 가운데 뭐 많은 것들이 스포츠는 다 뭐 피지컬,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스포츠이긴 하지만 멘탈이 관련된 멘탈 스포츠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남과 초대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도하라는 겁니다. 일단 뭐 준비가 아직 나는 잘 안 돼 있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아직 환경이 안 됐으니까 뭐 미룬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또 생각이 나면 무조건 행동에 옮기는 무대포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그 행동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환경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행동에 옮기는 거, 무대포 정신. 그 다음에 생각난 즉시 하는 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거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어떤 세계든 간에 뭐 스포츠가 됐든 뭐 기업가가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하여간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미루는 걸 다들 습관을 갖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절대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해라.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올해 말고 내년부터. 뭐 이렇게 항상 미루는 습관.
이게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나면 시도해라.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시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말라. 세상 모든 일에 내가 행동하면서 모든 것이 다 결과가 나오다면 뭐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을 했고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메비니스도 마찬가지죠.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말라.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거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같이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 아메이 사업을 같이 알아보자. 그리고 어떤 미팅 장소에 같이 가자. 뭐 이런 제안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죠. 이 결정은 상대방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도록 그 사람한테 제안하는 거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전달만 하는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너한테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내용만 알려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결정은 자기들이 하는 거죠. 뭐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결코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이 물을 먹어야죠. 그래서 그런 똑같은 이치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내가 제안에 대해서 뭐 거절했거나 아니면 면박을 줬거나 아니면 또 뭐 전혀 만나는 자체도 거절하거나 이럴 때 또 생각하기 쉬운 것이 이제 자격지심이죠. 아,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내가 왜 저 친구한테 이런 무시를 당할까 등등부터 나는 왜 안 될까 등등 아직 실력이 아닌가 보다 등등 나는 못나서 못하는가 보다 이런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왜? 그 이유는 결정은 상대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의 수가 많아야 결과가 도출된다. 내가 뭐 전달하는 즉시, 설명하는 즉시 다뭐 회원 가입하고 제품 사고 사업 설명 듣고 미팅 참석하고 그런다면 뭐 모든 사람이 다 1년 만에 다 다이아몬드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가 경의의 수가 많아야 결과가 도출된다. 내가 많은 씨를 뿌려라, 씨알을 써야 그 중에 일부가 발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비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률 게이기 때문에 또 진주 조개잡이 아시잖아요. 이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어 진주를 발견하면 큰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올 텐데 좋은 결과가 올 텐데 그 조개 속에 진주가 있는 게 어떤 조개 속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뭐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고 그런데 뭐 아미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할 사람은 얼굴에 딱 써 있으면 그 사람만 찾아다니면 되죠. 안 써 있는 사람 다 제끼고. 근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아메비스를 통해서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관심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아메비스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은 아메비스가 꼭 필요한데 진짜 꼭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또 오히려 안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오광이 나오죠. 우리 고스톱도 많이 쳐보셨을 거고 저도 뭐 화투를 만져본 지가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화투 48장 중에 광이 5장이 있죠. 뭐 1광, 그 다음에 3광, 8광, 그 다음에 뭐 있죠? 그러니까 광이 5장이 있는 거 확실합니다. 어쨌든 아메비스를 통해서 성공할 사람, 인생을 바꿀 사람, 그리고 빅 비즈니스로 만들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카 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포카에는 에이스가 꼭 4장이 있죠. 스페이드, 뭐 다이아몬드, 뭐 하여간 그렇게 에이스 4장이 꼭 있습니다. 확실한 에이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능동적으로 행동에 옮길 사람.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내가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서 개과천선시켜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거는 약간의 본인의 오버 센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을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아야 된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만남과 초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아메비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메 비즈니스는 95% 행동과 5%로 머리로 하는 비즈니스다. 결국은 행동이 전부라는 거죠. 아무리 머릿속에 아메 비즈니스 막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내가 지식이 아메이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일단 시도하는 그런 자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연구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메비스가 1959년도 뭐 언제부터 했고 뭐 리치와 뭐 제이 그 사람들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만남의 행동 요령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메비스를 전달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 그냥 무대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리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행동에 옮겼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행동 요령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만남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 이유는 분명히 아메비인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자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있는 뭐 OM을 초대한다든지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화를 하든지 만나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꺼내다가 좋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것이 또 내가 아메비스를 초대할 건지 숏오픈을 할 건지 아니면 제품을 전달할 건지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해서는 분위기에 따라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메비스를 설명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무조건 만나자마자 아메비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이런 것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 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함만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호기심 유발, 그리고 어떤 미팅에 초대하기 위해서 아메이 사업 설명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무엇인가를 소상히 설명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호기심을 유발해서 예를 들면 대단한 비즈니스다, 아주 멋진 비즈니스를 내가 최근에 알게 됐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너 시간 되면 나랑 한번 같이 가자든지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해야 그 사람이 관심을 갖지 그냥 처음서부터 매주알 콩알 그냥 싹 다 설명해주면 자기 지식 자랑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미팅 초대하는, OM에 초대하는 것,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한 상태의 사람을 만나거나 초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당한 자세가 성공의 관건이다. 뭐 아메비즈를 얘기하는데 제가 빅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속된 말로 버벅거리거나 그냥 우왕좌왕하거나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뭐 부산으로 갔다 서울로 갔다 뭐 동해안 갔다 서해안 갔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면전에서 뭐 면박은 주지 않겠지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저런 친구가 저런 사람이 뭘 나한테 뭐 빅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건 곤란하다는 거죠. 결국은 불을 보듯 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자세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럼 당당한 자세가 되려면 뭐가 돼? 그 이전에 사전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메이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꿈과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결단도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당당한 자세가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첫 번째,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보다 오히려 항상 모든 것에 있어 뭐 말을 하는데 끊고 자기 말로 화제를 바꿔버리고 뭐 이런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 의도대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래서 자기 확실한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끌려다니지 말고 두 번째, 논쟁하지 말아라. 너 혹시 아메이 아니야 등등부터 그거 피라미드인데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다 뭐 등등부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그래 네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부터 시작해서 논쟁하지 말고 또 중요한 것은 매달리지 말아라. 야 내가 아메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 말고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너 이제 꼭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래서 매달리지 말고 항상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변하는 것.
상대방이 가끔가다 어떤 질문을 할지도 미리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 그냥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다단계 아니냐? 피라미드 아니냐? 이럴 때 다단계? 다단계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피라미드가 뭔데?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은 그 단어만 알고 있을 뿐이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은 풍월로. 그리고 혹시 그거 물건 파는 거 아니냐? 너 혹시 그러면 물건 파는 거 좋아하냐?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의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당하고 내 이야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혹시 그거 암이 아니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갑자기 당황하죠. 뭐 미팅에 내가 새로운 빅빈스를 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물어보는데 혹시 너 그 아메이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당황해서 버벅거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것부터 하면 곤란하죠.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라 너 그러면 너 혹시 아메빈스를 알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부터 이렇게 쭉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으로 답변해라.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의 대화에 이제 속된 말로 끌려오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자세를 항상, 그러려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렇게 질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할 때 이제 결국은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만나서 그냥 뭐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화하는다는 뜻이거든요. 만나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나서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일이 뭐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있죠. 뭐 정치 이야기 뭐 등등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폼에 딱 입각해서 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패밀리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뭐 부인은 남편은 또는 아이들은 뭐 형제들은 뭐 이렇게 쭉 물어보면 사람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좋아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직장 생활. 네가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은 어떤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떤 상황인가? 뭐 좋은 근로 조건을 갖고 있는가? 뭐 등부터 시작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정년퇴직,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 승진 뭐 이런 것들, 그 각종 복리후생 제도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메임스가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 등등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레크리에이션. 여가 시간을 어떻게 가느냐. 토요일, 일요일, 뭐 근무 안 하는 날은 주로 무엇을 하는가? 뭐 어디들을 놀러 다니는가? 아니면 어떻게 생활하고 문화생활을 하는가? 등등부터,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의 자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이제 많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없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메시지.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마지막 결론이. 이런 어떤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대화를 이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보면 결국은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엉뚱한 얘기. 결국 아메 얘기하러 갔다가 엉뚱한 뭐 다른 얘기 하다가 그냥 돌아오게 되는 경우.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많이들 뭐 우리 대인과 우리는 인간관계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신다만 칭찬하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메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은 되게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 하죠. 이제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소를 짓고 뭐 아메비스가 굉장히 빅 비즈니스니까 막 인상 쓰고 막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하는 거도 그렇게 꼭 좋은 자세는 아닐 거라는 생각. 미소 짓고 그다음에 인사 잘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잘하고 또 여기 중요한 칭찬. 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부하고 또 칭찬은 또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누가 봐도 안 이쁜 사람인데 너 이렇게 이쁘냐 그러면 전 반대의 말하죠.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아하죠. 기분 나쁘죠.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나를 그렇게 전혀 엉뚱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칭찬하되 칭찬할 걸 잘 캐치를 잘 해서 뭐 얼굴은 안 이쁜데 굉장히 그 복장은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복장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낫지. 뭐 반대 얘기해서는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쳐 놓은 거 있습니다. 비비불을 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하는 행동, 야, 너 이제 친구지간에 주로 많이 하죠. 너 옛날에 어땠자, 뭐, 너 옛날에 그렇게 뭐 못된 짓 많이 하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다음에 비평하지 말고, 뭐, 특히 이제 남자분들 정치 얘기하면서 누구 뭐 반대되는 당, 뭐, 이런 얘기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절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는 관계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의 행동 요령입니다. 초대할 때, 아까 이제 만남의 어떤 행동 요령 말씀드렸다면, 이제 초대할 때, 미팅에 초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OM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초대하거나 이런 초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통화를 짧게 해야 된다. 전화로 이제 초대할 때 얘기합니다. 통화를 뭐 만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점만 간단하게 언제 언제 굉장히 큰 빅 세미나가 있는데 너 참석할 수 있냐? 이렇게 통화를 짧게 해야지 그냥 이렇고 저렇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 그런데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좋다. 용건만 만남이냐 초대냐 만나자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초대하다든지 그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아니냐고 뭐 이렇게 답변했을 때 갑자기 전화에다 대고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뭐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전화에다 대고 1959년도에 제이와 리치 두 분께서 뭐 환경 친화 어쩌고 뭐쭉 얘기하고 막 절대 비즈니스 전달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 아미 사업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초기에 좀 해봤습니다만 그런 결과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는 짧게 해라. 두 번째 열정을 보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데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차분한 어투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아메비스라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라고 내가 생각해서 뛰어든 비즈니스잖아요. 뭐 내가 당장 뭐 밥벌이가 안 돼가지고 뛰어든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알고 뛰어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열정을 보여야죠.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목소리나 태도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이 임했을 때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도 비즈니스에 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을 보여야 상대방 호기심을 유발하죠. 제가 평상시에 그렇지 않았던 애인데 평상시에는 맨날 이렇게 섹시같이 말도 잘 안 하던 애인데 갑자기 왜 제가 저럴까? 그럼 상대방 호기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상한데?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지근한 태도는 미적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열정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싸늘하게 아주 이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의 태도는 상대방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을 보여라. 그 여유를 갖고 재미있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대화를 해야지. 물론 아메비스가 뭐 장난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결코 아니죠. 굉장히 빅 비즈니스고 하긴 하지만 너무 강한 그 진지한 모드로 행동에 임했을 때 상대방이 경직을 초래할 수 있죠. 이 경계심을 갖고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져 어색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미팅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DIS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또 나는 어떤 성격인지 이걸 잘 알고 상대방에 따라서 여유를 갖고 재미있게 진행을 해야 상대방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오게 되고 이제 대화에 이끌리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유를 갖고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초대할 때 다음 주 토요일 날 몇 시에 뭐 이런 장소 그래서 엉뚱하게 놀려졌어. 날짜 매달 며칠 그 다음에 시간 몇 시 오전 11시 30분 30분 12시면 12시 11시 15분이면 15분 뭐 이렇게 뭐 그런 대개 이제 30분 단위로 이렇게 만나죠. 만나고 장소는 어디 뭐 저기 역전 앞에 어디서 만나자 이거는 곤란하죠. 그리고 어디 뭐
스타벅스 무슨 점 거기서 만나자든지. 그래서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팅 같은 거 초대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편안한 복장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그거는 써야 될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좀 편한 복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적절. 그건 적당히 본인이 단어를 잘 선택해서 이야기하겠죠. 뭐 정장 차림이라고 그러면 또 상대방이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치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럼 복장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야 될 겁니다. 다른 집에 방문할 때, 미팅에 참석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날짜, 시간, 장소, 복장까지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아메이 사업인지를 사전에 꼭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줄 필요는 반드시는 없다. 물론 상대방이 물어보면 뭐 답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있고 빅 비즈니스가 있는데 내가 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 그랬을 때 그걸 내가 또 양심에 뭘 속이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양심에 꺼림칙하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 사업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7, 80%가 바로 여기서 핀투를 놓죠. 안 간다고는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 바로. 왜? 아메이 사업, 우리나라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들어봤거나 잠깐 손대봤거나 하다가 그만뒀거나 그 다음에 하다가 실패해봤거나 또는 뭐 홈 쇼핑 뭐 이렇게 홈 마트 같은 거 차린다고 엄청나게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다 그냥 써버리고 그냥 망가뜨리고 그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인지를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품 판매 또 제품이나 판매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고 뭐 이런 거면 벌써 사람들이 제품을 얘기하는 순간 이제 미팅에 초대할 때 얘기입니다. 순간 이제 세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작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업이라는 거 같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럴 때 또 아니면 자영사 다른 자영사 하고 있는 사람한테 비즈니스를 전달할 때 부업으로 할 수 있다. 또 작은 사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빅 비즈니스죠. 결코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부업으로만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것들은 이제 스폰서를 통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초대할 때는 이런 요령을 가지고 초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과 초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명단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거나 만나는 적극적인 행동이 단계다. 결국은 적극적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 너 아메이 하냐? 같이 하자 이렇게 스스로 접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스스로 찾아와서 아메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내가 행동에 나서는 거죠. 그런 행동의 단계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일단 시도한다. 말씀드렸죠. 생각난 즉시 즉 행동한다.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이 만나야 결과가 나온다. 뭐 한두 명 만나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많이 만나야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당당한, 그 다음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뭐 장난스러운 자세, 뭐 친한 친구라 해서 장난삼아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것을 전부 알려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어떤 게 이게 어떤 메뉴 가운데 메인 메뉴는 뒤에 따로 있는데 본 메뉴에 앞서서 많은 것을 너무 알려줘 버리면 그걸 다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알려주려고 하지 말아라. 호기심 유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만남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초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내가 아미비스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나랑 알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는 비즈니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설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 친한 사람의 경우에는 인간관계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설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폰서를 만나거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OEM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게 듣도록 하는 게 최고의 목표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내가 사업 설명을 다 한다고 그래서 꼭 좋은 결과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하기 위한 만남의 목적이 아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논쟁이나 설득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매달리거나 구걸하지 말아라.
뭐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오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게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미리 마음속에 약속 시간과 다음 만날 장소를 정해 놓아라. 그것도 정해놓지 않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결국은 엉뚱한 곳에서 만나고 또 시간이 엇갈리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딱 인식이 안 되거든요. 요즘 사람 다 뭐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놓아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죠. 그 다음에 연습도 연습 없는 프로는 없다. 예, 프로 잘 아시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예요? 아마추어는 막 뭔가 행동을 해요. 조기 축구하고 프로축구 선수의 차이가 뭐예요? 조기 축구도 축구 열심히 합니다. 뭐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뭐 서너 시간씩 주말, 토요일,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을 한 만 원도 받지를 못하죠. 근데 프로는 돈 받고 하죠. 아메이도 아마추어 아메이가 있고요. 프로 아메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아메이는 뭐예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자기 제품 쓰는 수입 정도. 근데 프로는 돈을 벌고 사업이죠. 프로는 연습 없는 프로다. 이 만남과 초대도 상대방을 전화할 때, 만날 때 어떻게 할까? 그걸 다 스케줄을 다 짜고 행동하는 다 연습이 필요하다. 프로가 되려면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신을 시스템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습은 풀어놓다. 자기 자신을 그냥 자동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할 때, 초대를 할 때, 그 뒤에 또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사업성을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뭐 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그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는. 예를 들면 프로 선수가 골프를 치거나 축구를 하는 선수가 자기 앞에 공이 왔는데 그 공을 오른쪽으로 찰까 왼쪽으로 찰까 뭐 이렇게 찰까 저렇게 찰까 이쪽으로 찰까 저쪽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는 프로 선수는 없어요. 공을 딱 보는 순간 그대로 본능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것은 왜 그렇게 될까요? 엄청난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겁니다. 아메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남과 초대도 그런 자기 자신을 시스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큰